별표 75세 남편의 깜짝 고백. 68세 아내는 울었습니다. 별표. 봄비가 내리는 오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한옥에서 김정수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고 깊은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미소는 어딘가 신비로웠다. 그의 옆에서는 68세의 아내 박영희가 뜨개질을 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있었다. 여보, 정수가 조용히 불렀다. 영희는 뜨개질 바늘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오늘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영희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4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남편에게서 이런 진지한 표정을 본 적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영희는 뜨개질을 내려놓고 남편을 따라갔다. 서재 한쪽 벽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정수는 책장 뒤편에서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다. 영희는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다. 이게 뭐예요? 영희가 물었다. 정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의 편지를 꺼냈다. 여보, 사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4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편지를 영희에게 건넸다. 편지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로 가득했다. 이 편지는 내가 25살 때 군대에 가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쓴 거예요.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영희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젊은 정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미영아, 나는 곧 군대에 가야 한다. 2년 동안 당신을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럼 나와 결혼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미영희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요. 영희는 편지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45년 동안 숨겨왔던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 미영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수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나는 그녀를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한옥의 조용한 분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영희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배신감, 슬픔, 그리고 동시에 남편에 대한 연민도 느꼈다. 그럼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희가 물었다. 정수는 상자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그것은 최근에 받은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다. 일주일 전에 이 편지가 왔어요. 영희는 편지를 받아 발신인을 확인했다. 이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희의 손이 떨렸다. 이게 그 사람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영희는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정수야,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너에 대한 그리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만날 수 있을까?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질투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편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여보, 그럼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세요. 영희의 말에 정수는 놀랐다. 뭐라고요? 만나러 가세요? 4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이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미영을 만나러 가려는 게 아니에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나는 당신에게 정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영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요? 영희가 물었다. 정수는 영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당신과 만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젊은 시절의 열정과 평생을 함께한 사랑은 다르다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선택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많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나는 당신과 함께 보낸 4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미영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당신과 함께 만들어 온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비밀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영희는 남편의 품에서 말했다. 여보. 사실 나도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정수는 놀라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무슨 비밀이요? 영희는 정수에게서 살짝 떨어져 말했다. 나도 당신을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김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나중에 교사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 동네에 살고 계세요.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만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에게도 비슷한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럼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 그분을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곤 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결혼한 후에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45년 동안 각자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어딘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우리 참 바보 같았네요. 정수가 말했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영희도 동의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의 사랑, 결혼 생활의 어려움,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진짜 마음까지. 45년 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보,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영희가 물었다. 미영 씨에게는 어떻게 답장을 할 거예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그리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자고.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김 선생님에 대해서도 정리하세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다음 날 정수는 미영에게 정중한 답장을 썼다.
50년 전의 사랑을 기억해 주어서 고맙지만 자신은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도 새로운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영희 역시 김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을 때 정중하게 인사만 나누기로 마음을 정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정수와 영희는 산책을 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동네 공원에서 한 노인 남성과 여성이 벤치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미영이었고 남성은 영희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김 선생님이었다. 저게... 설마... 영희가 놀라며 말했다. 정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미영과 김 선생님은 서로를 알아본 듯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 우연이네요. 이렇게 만나다니 김 선생님이 말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웠는데 미영이 답했다. 정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았다. 자신들이 각각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개입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정수가 속삭였다. 그냥 조용히 가요. 영희도 동의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사랑이란 것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다. 여보, 우리 정말 운이 좋았네요. 영희가 말했다. 서로를 만나서 말이에요. 정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그 후로 정수와 영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현재의 사랑이 더욱 소중해졌다. 때로는 공원에서 미영과 김 선생님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가을날 정수는 영희에게 또 다른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여보, 우리 여행을 떠나요. 여행이요? 이 나이에 영희가 놀라며 물었다. 네. 우리가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 갔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수의 제안에 영희는 설레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45년 전 신혼여행 때는 돈이 없어서 하루만 머물렀던 곳이었다.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천천히 섬을 둘러보며 젊은 시절을 추억했다. 해변을 걸으며 유명한 관광지를 구경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즐거워했다. 여보, 45년 전에도 이렇게 행복했나요? 영희가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영희도 동감했다.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밤. 두 사람은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색길을 만들고 있었다. 여보,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정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영희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그래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잘 살아왔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평화로워졌다. 아침에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각자 취미 활동을 하며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가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러오면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지만 그런 순간들도 행복했다. 어느 날 정수는 영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제안을 했다. 여보,
우리 봉사활동을 해봐요. 봉사활동이요? 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이요. 우리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잖아요. 영희는 남편의 아이디어에 감동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네요. 두 사람은 지역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돌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씩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찾아가 말버디 되어드리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드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85세에 홀로 사는 할머니 한 분과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몇 년째 혼자 지내고 계셨다. 어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영희가 물었다. 외롭죠. 하지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힘이 나요. 할머니의 답변에 정수와 영희는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은 많은 것을 배웠다.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여보, 우리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영희가 말했다. 서로가 있어서 말이에요. 정수도 동감했다. 맞아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수에게 건강 문제가 생겼다. 정기검진에서 심장에 이상이 발견된 것이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정수도 아내를 위해 용기를 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수술 날. 영희는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다. 자녀들도 모두 달려왔다. 엄마, 아빠는 괜찮으실 거예요. 큰딸이 위로했다. 그래, 아빠는 강한 분이야. 아들도 덧붙였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불안했다. 만약 남편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정수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여보, 괜찮아요, 였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회복 기간 동안 영희는 정수를 정성껏 돌보았다.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을 하고 집에서도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가져갔다. 정수는 아내의 헌신에 감동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빨리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퇴원 후 정수는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 그리고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받았다. 영희도 남편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갔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고 건강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었다. 건강을 회복한 후 정수는 영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여보, 우리 일기를 써봐요. 일기요? 네, 서로에게 쓰는 일기요. 매일 상대방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적어서 주고받는 거예요. 영희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좋네요. 나이가 들수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일기는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매일 저녁 서로에게 짧은 편지를 써서 주고받았다. 오늘 당신이 만들어준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45년 동안 변함없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정수의 일기였다. 오늘 당신이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주셔서 고마웠어요. 아직도 나를 보호해주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행복해요.
영희의 일기였다. 이런 작은 일상들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었다. 서로의 단점도 받아들이고 함께 늙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 나이가 얼마나 더 들까요? 영희가 문득 물었다. 글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죠. 정수가 답했다. 맞아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그날 밤, 정수는 또 다른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영희가 잠든 사이에 거실을 촛불로 장식하고 45년 전 결혼식 때 들었던 음악을 틀어놓았다. 영희가 깨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정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다. 여보, 저와 춤을 춰주시겠어요? 영희는 깜짝 놀라며 웃었다. 이 나이에 무슨 춤을 춰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두 사람은 45년 전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춤을 췄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신혼 때처럼 설레었다. 여보,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영희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나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봄이 다시 찾아왔다. 1년 전 정수가 비밀을 고백했던 그날과 비슷한 날씨였다. 두 사람은 다시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밀이 아닌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 80세가 되면 뭘 하고 싶어요? 영희가 물었다. 글쎄요.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여행도 더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어요. 영희의 말에 정수가 놀랐다. 책으로요? 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요. 정수는 아내의 아이디어에 감동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함께 써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4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책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 조금씩 추억을 되살리며 글을 썼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리해갔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 같네요. 영희가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실화예요. 우리가 직접 살아온 이야기니까요. 정수가 답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사랑이란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다. 실수도 하고 오해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주지만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다. 여름이 되어 두 사람의 책이 완성되었다. 제목은 75세 남편의 깜짝 고백, 68세 아내는 울었습니다였다. 작은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해주기로 했고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출간일을 기다렸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부부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독자들로부터 감사 편지도 많이 받았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읽고 우리 부부도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두 사람은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다.
텔레비전 출연 당일 두 사람은 긴장했다. 여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영희가 걱정했다. 괜찮아요. 우리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면 돼요. 정수가 용기를 주었다.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5년간의 결혼 생활, 서로의 비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이 나간 후 두 사람은 유명해졌다.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부부도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두 사람은 행복했다. 가을이 되어 정수는 영희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여보, 우리 강연을 해봐요. 강연이요? 네, 결혼 생활에 대한 강연이요. 우리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영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남편의 열정에 설득되었다. 첫 강연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30여 명의 중년 부부들이 참석했다. 정수와 영희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결혼 생활에는 완벽한 답이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정수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영희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다. 선생님들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우리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강연 활동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초청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곳을 다니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부부들을 만났다. 어느 강연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선생님,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50년이 됐는데 요즘 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수가 답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단영이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부터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50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해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다른 할머니가 질문했다. 저희는 자주 다퉈요. 성격이 너무 달라서요. 영희가 답했다.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성격이 많이 달라요. 남편은 내향적이고 저는 외향적이거든요. 하지만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서로를 보완할 수 있었어요.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정수와 영희는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 비밀 고백부터 시작해서 책 출간, 방송 출연, 강연 활동까지. 두 사람은 70세가 넘은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여보,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영희가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수가 답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함께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손녀가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명인이 되셨네요. 손자도 덧붙였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란다. 정수가 손자들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큰딸이 말했다. 그럼 우리처럼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영희가 조언했다. 새해가 밝았다. 정수는 76세,
영희는 69세가 되었다. 두 사람은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새로운 다짐을 했다. 여보, 올해는 뭘 하고 싶어요? 영희가 물었다. 건강하게 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요. 정수의 답에 영희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둘째 책도 써보고 싶어요. 둘째 책이요? 네, 이번에는 노년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책이요.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말이에요. 영희의 제안에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함께 써봐요. 일출을 본 후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꿈 같아요. 영희가 말했다. 비밀을 고백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정수도 동감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둘째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 책의 주제는 건강한 노년, 행복한 부부였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썼다. 여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영희가 물었다. 서로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수의 답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쓰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매일 아침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노년을 위한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었다. 봄이 되어 둘째 책도 완성되었다. 첫 번째 책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노년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선생님들 덕분에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얻었어요.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두 사람은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정수는 영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여보, 우리 댄스를 배워봐요. 댄스요? 이 나이에? 네, 사교 댄스요. 건강에도 좋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영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남편의 열정에 설득되었다. 두 사람은 지역 문화센터의 사교 댄스 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왈츠, 탱고, 룸바 등 다양한 춤을 배웠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50대, 60대였는데 정수와 영희가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가장 열정적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춤을 정말 잘 추세요. 젊은 강사가 칭찬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몸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정수가 웃으며 답했다. 영희도 덧붙였다. 남편과 함께 하니까 더 즐거워요. 댄스를 배우면서 두 사람의 몸도 더욱 건강해졌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근력도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생겨서 행복했다. 집에서도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곤 했다. 여름이 되어 문화센터에서 발표회가 열렸다. 정수와 영희도 참가하기로 했다. 왈츠를 선택해서 열심히 연습했다. 발표회 당일 두 사람은 우아하게 춤을 췄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내며 감동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세요. 저렇게 사랑스럽게 늙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두 사람은 뿌듯했다. 발표회 후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어떻게 이 나이에 댄스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이죠. 정수가 답했다.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영희가 덧붙였다.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 70대에 댄스를 시작한 부부로 유명해진 것이다. 전국의 노인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가을이 되어 정수와 영희는 전국 투어 강연을 시작했다.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매번 강연장은 만석이었고 청중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선생님들을 보니까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져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덧붙였다.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두 사람은 자신들의 활동이 의미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강연에서 젊은 부부가 질문했다. 선생님들처럼 오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가 답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다퉈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수도 덧붙였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세요. 상대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정수와 영희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댄스를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70대에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할 줄 몰랐다. 여보, 우리 정말 바쁘게 살고 있네요. 영희가 말했다. 그래도 행복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정수가 답했다. 맞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감사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두 사람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평소 도움을 받던 독거노인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1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셨다.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집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영희가 인사했다.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외로우실 텐데 함께 보내요. 정수도 덧붙였다. 집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수와 영희가 댄스도 선보였다. 정수 씨, 영희 씨 덕분에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어요. 85세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도 행복해요.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영희가 답했다. 그날 밤 모든 분들이 돌아가신 후 정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보, 이런 크리스마스도 좋네요. 네, 나누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새해가 밝았다. 정수는 77세, 영희는 70세가 되었다. 두 사람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비밀 고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로 발전할 줄 몰랐다. 여보, 올해는 뭘 하고 싶어요? 영희가 물었다. 건강하게 살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정수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뭐요? 우리만의 댄스 교실을 열어보고 싶어요. 정수의 제안에 영희가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두 사람은 노인들을 위한 댄스 교실을 열기로 결정했다. 지역 복지관과 협력해서 무료로 댄스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춤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영희가 말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알려주고 싶고요. 정수가 덧붙였다. 댄스 교실 준비를 위해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댄스를 연습했다. 전문 강사에게 개인 레슨도 받았다. 선생님들 실력이 정말 늘었네요. 이제 다른 분들을 가르치셔도 될 것 같아요. 강사가 칭찬했다. 봄이 되어 드디어 정수 블랙하트 영희 댄스 교실이 문을 열었다. 첫 수업에는 20여 명의 노인분들이 참석했다. 대부분 60대, 70대였고 부부로 오신 분들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희와 함께 즐거운 댄스를 배워봐요. 영희가 밝게 인사했다. 첫 수업은 기본 스텝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수강생들도 점점 익숙해졌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니까 더 친근해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도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정수가 격려했다. 댄스 교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났다. 한 달 후에는 5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했다. 복지관에서는 더 큰 강의실을 제공해 주었다. 정수 선생님, 영희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복지관이 활기차졌어요. 관장님이 감사 인사를 했다. 댄스를 배우는 노인분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두 사람은 보람을 느꼈다. 춤을 추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즐거워져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생겨서 좋아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정수와 영희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여름이 되어 댄스 교실에서도 발표회를 열었다. 수강생들은 그동안 배운 춤을 선보였다. 가족들도 많이 와서 응원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멋지게 춤을 추실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녀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발표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정수와 영희의 댄스였다.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곡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췄다. 관객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저희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나왔다. 발표회 후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했다. 정수와 영희의 사랑 이야기와 댄스 교실 운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승낙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일상, 댄스 교실 수업, 강연 활동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정수 씨와 영희 씨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연출자가 말했다. 가을이 되어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75세 남편의 깜짝 고백, 그 후 2년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프로그램은 큰 화제가 되었다. 시청률도 높았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정말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져요. 방송 후 전국에서 댄스 교실 개설 문의가 쏟아졌다. 정수와 영희는 다른 지역의 복지관들과 협력해서 댄스 교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직접 가르치기는 어려워도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영희가 말했다. 정말 꿈만 같아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행복해요. 정수가 답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놀라며 감사했다. 겨울이 되어 정수와 영희는 3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세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 책의 제목은 나이는 숫자일 뿐, 꿈에는 정년이 없다였다. 70대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들과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담았다. 여보,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네요. 영희가 말했다. 맞아요. 3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정수가 답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변화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 조용히 살던 노부부가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줄 몰랐다. 책을 쓰면서 두 사람은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다. 비밀 고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책 출간, 강연 활동, 댄스 배우기, 댄스 교실 운영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주고받았다. 가장 큰 변화가 뭔 것 같아요? 영희가 물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정수가 답했다. 나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새해가 밝았다. 정수는 78세, 영희는 71세가 되었다. 세 번째 책도 출간을 앞두고 있었다. 댄스 교실은 전국 10여 곳으로 확대되었고 수강생은 500명을 넘어섰다. 두 사람의 영향으로 댄스를 시작한 노인들이 전국에 있었다. 여보, 올해는 뭘 하고 싶어요? 영희가 물었다. 글쎄요,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싶어요. 더 오래 활동하려면 건강해야 하니까요. 정수가 답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영희가 덧붙였다. 해외여행이요? 네, 다른 나라의 노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유럽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도는 2주간의 여행이었다. 이 나이에 유럽 여행이라니 정말 꿈만 같아요. 영희가 설렜다. 우리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정수도 기대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다. 매일 걷기 운동을 늘리고 영어 공부도 시작했다. 여보, 우리 영어 공부하는 모습 보면 대학생 같아요. 영희가 웃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정수가 답했다. 봄이 되어 드디어 유럽 여행을 떠났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평생 사진으로만 보던 곳들을 직접 보며 두 사람은 감동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영희가 감탄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와 있는 게 맞나요? 정수도 믿기지 않아 했다. 여행 중에 만난 현지 노인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파리에서 만난 80세 할아버지는 매일 세느강을 따라 조깅을 했고 로마에서 만난 75세 할머니는 관광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멋져요. 영희가 말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도 이렇게 활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정수가 덧붙였다.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노인들도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여보, 우리 노인 여행 동호회를 만들어봐요. 영희가 제안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혼자서는 여행하기 어려운 분들도 함께라면 가능할 거예요. 정수가 동의했다. 정수 블랙하트 영희와 함께하는 실버 여행단이 결성되었다. 첫 여행지는 제주도였다. 20명의 노인분들이 참가했다. 3박 4일 동안 제주도 곳곳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여행을 하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여행단 활동도 점점 확대되었다. 경주, 부산, 강릉 등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일본, 중국 등 해외여행까지 다녔다. 매번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정수 선생님, 영희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닐 줄 몰랐어요. 여름이 되어 정수와 영희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한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강사로 초청한 것이다. 행복한 노년 만들기라는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대학교에서 강의라니 정말 영광이에요. 영희가 기뻐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겠어요. 정수도 흥미로워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은 만석이었다. 중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범한 노부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수가 인사했다. 강의는 큰 호응을 얻었다. 수강생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질문도 많이 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나요? 이런 질문들에 두 사람은 솔직하게 답했다. 두려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영희가 답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정수가 덧붙였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수강생들이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 선생님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두 사람은 뿌듯함을 느꼈다. 가을이 되어 정수와 영희는 4년간의 활동을 종합한 대규모 행사를 계획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행사였다. 댄스 공연, 여행 사진 전시, 강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행사 당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댄스 교실 수강생들의 공연, 여행단의 여행기 발표, 정수와 영희의 특별 강연 등이 이어졌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90세 할아버지가 80세 할머니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었다. 관객들은 감동해서 박수를 보냈다. 정말 감동적인 행사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참석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수와 영희는 자신들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겨울이 되어 정수와 영희는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지난 4년간 정말 바쁘게 살았기 때문이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영희가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모든 일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수가 답했다. 두 사람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며 감회에 젖었다. 비밀 고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 책 3권 출간, 전국 강연, 댄스 교실 운영, 여행단 활동, 대학 강의, 페스티벌 개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영희가 물었다. 모든 일이 소중하지만 역시 처음 비밀을 고백했던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날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정수가 답했다. 나도 그래요. 그날 우리가 진정으로 솔직해졌던 것 같아요. 새해가 밝았다. 정수는 79세, 영희는 72세가 되었다. 두 사람은 새해 첫날 조용히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올해는 좀 여유롭게 살아봐요. 영희가 말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수가 동의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바람과 달리 새해에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외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재미교포들을 위한 강연이었다. 미국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영희가 편지를 읽으며 말했다. 정말요? 우리 이야기가 해외에까지 알려졌나 보네요. 정수가 놀라워했다. 고민 끝에 두 사람은 미국 강연을 수락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재미교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 나이에 미국까지 가서 강연을 하다니 정말 꿈 같아요. 영희가 설렜다.
미국 강연 여행은 큰 성공이었다. 재미교포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 고국에서 이렇게 멋진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도 선생님들처럼 늙고 싶어요. 현지 반응도 뜨거웠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5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였다. 저도 고향에 사랑했던 사람을 두고 왔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의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신기해요. 영희가 말했다. 사랑은 국경을 넘나드는 것 같아요. 정수가 답했다. 봄이 되어 정수와 영희는 마지막 책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75세 남편의 깜짝 고백, 그 후 5년의 기적이었다. 5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담은 완결편이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책이에요. 영희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의 대단원이네요. 정수가 답했다. 책을 쓰면서 두 사람은 5년간의 변화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평범한 노부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랑의 전도사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었다. 여보, 5년 전에 비밀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희가 물었다. 아마 지금도 각자 비밀을 간직한 채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멋진 경험들도 하지 못했을 거고요. 정수가 답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용기를 냈던 것이 말이에요. 여름이 되어 마지막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전작들보다 더 큰 화제가 되었다. 5년간의 완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정말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어요. 책 출간 기념으로 전국 투어 사인회를 열었다. 매번 수백 명의 독자들이 참석했다.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부부도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독자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두 사람은 뿌듯함을 느꼈다. 가을이 되어 정수와 영희는 특별한 결정을 했다. 활발한 활동을 정리하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영희가 말했다. 맞아요. 건강도 챙기고 가족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정수가 동의했다. 마지막 강연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무대에서 인사했다. 5년 동안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는 조용히 살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요. 정수의 인사에 관객들은 박수로 답했다. 하지만 저희의 메시지는 계속될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사랑에는 정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영희의 마지막 인사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겨울이 되어 정수와 영희는 정말 조용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다. 가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면 집안이 시끌벅적해졌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유명인 활동 안 하세요? 손녀가 물었다. 그래,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만의 시간을 갖고 싶단다. 정수가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영희가 덧붙였다. 새해가 밝았다. 정수는 80세, 영희는 73세가 되었다. 두 사람은 새해 첫날 조용히 집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6년을 되돌아보았다. 여보, 정말 파란만장한 6년이었네요.
영희가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정수가 답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네, 이제는 조용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요. 정수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영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6년 전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평생 사랑해요. 영희도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75세에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영원히 사랑해요. 그렇게 정수와 영희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조용한 마무리를 향해 갔다. 75세 남편의 깜짝 고백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 자신에게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선물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수와 영희.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 것이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꿈에는 정년이 없다. 이것이 바로 정수와 영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